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반복문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기까지 우리가 조건문에서 반복문으로 넘어가는 그 총체적인 이제 과정을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문법적인 걸 외우고 이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반복문을 사용을 하려면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거나 반복문에 갖다 넣는다고 다 해결이 되진 않잖아요. 우리가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이렇게 세 가지 3요소가 있었는데, 이 3요소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반복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바로 보죠. 수업 페이지에 4일차 첫 번째 문제예요. 포문을 사용해서 구구단 4단 출력하는 문제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while문을 먼저 배우고 while문을 포문으로 바꾸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포문에서 다시 while문으로 돌아가는 것도 배웠어요. 이제 그런 과정을 하라고 만들어져 있는 문제인데, 이거 그냥 실행시키면 4단 나와요. 왜냐면 여기 while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바꾸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이거는 같이 진행을 할 거고, 이제 복습의 개념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이렇게 while문으로 되어 있는 거를 포문으로 바꿔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죠? 자, 지금 현재 코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포문으로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y를 for로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거 뭐예요? 초기값을 초가로 안에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스텝을 초가로 안에 넣어야 돼요. 이러고 구분자만 잘 마무리해주면 끝. while문에서 포문으로 바꾸는 건 이게 전부였죠. 이미 while문에서 패턴을 가지고 형태가 갖춰져 있을 때는 지금 while 이거대로 해볼 거예요. 첫 번째, while을 for로 바꾼다. while을 for로 바꾼다. 그 다음 초기값을 소괄호, 여기는 이제 while에서 종료 조건이 들어갔던 이 소괄호를 말하는 건데, 이 안에다가 초기값을 넣어준다. 자, 초기값 현재 이거죠. 넣어준다. 그리고 스텝을 소괄호 안에 넣어준다. 이 스텝 잘라서 넣어준다. 그 다음에 구분자만 잘 마무리해주면 끝. 여기 맨 뒤에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중간에 구분자 필요한 거, 이것만 처리를 해주면 while이 for로 바뀌는 거 끝난 거죠. 지금 문제 자체에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실행을 시켜보면 똑같이 4단이 잘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한 경우에 while이 편하고 어떤 경우에 for가 편하고 이런 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반복문이든지 간에 while, for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만약에 while이 편해요. 내가 while문을 쓰는 게 더 편하다고 해서 while문만 쓰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for문을 쓰게 될 때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가 편하면 그걸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반대로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물론 둘 다 모든 경우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로직상 이제 뭐가 더 잘 어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직 경험이 없으셔서 모르시겠지만 실무에 나가서 경험을 쌓다 보면요, 이런 케이스에는 포문을 쓰고 이런 케이스에는 while을 쓰는 이런 게 명확하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간 둘 다 알아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확실하게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두 개를 다 능숙하게 할 수 있게끔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어제 처음 배웠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배우고 있는데 당연히 어색하고 아직은 느려요. 빠르게 막 바로바로 생각한 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천천히 3요소만 잘 생각을 하면 돼요. 결국에는 반복문은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초기값으로 뭘 지정을 해야 하는지, 종료조건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스텝을 어떤 식으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이거 생각하는 능력이란 포문, 알문,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반복문을 사용하기 위한 패턴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간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가 똑같이 반복되는 코드가 아니라면 반복문 안에 들어오는 게 의미가 없죠. 우리가 처음에 이거 저번 시간에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주어졌던 코드는 반복되는 코드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모양이 아니었죠. 이건 패턴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하드 코딩을 하는 셈이에요. 값을 계속 바꿨으니까 우리 손으로 바꾼 상태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에요. 반복은 되지만 좀 다르죠. 이것만 가지고 복사해놓고 붙여넣기 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반복된 패턴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되는 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패턴으로 진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패턴이 완성이 됐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으로 사용을 할 건데 초기 값은 어떻게 세팅을 할 거며 종료 조건은 어떻게 할 거며 스텝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건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돌리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뭐 어떤 게 문제인지 체크해서 다시 정답을 향해 가는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일차에 있는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이거는 같이 방금 한 거니까 이 두 번째 문제부터 일단 요 3개 풀어보세요. 반복문 3개. 조건문 같이 섞여 있는 거 말고 반복문만 있는 이 3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30분까지 드릴게요. 풀다가 모르겠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에 어느 정도 다들 잘 접근은 하시는데 아직 살짝 디테일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말씀드렸던 게 이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얘를 보고 4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출력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3개예요. 3개. 이게 요구하는 게 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400부터 마이너스 200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표현해보면 양수에 400이 있겠죠. 어딘가에 0이 있을 거고 요 밑에 마이너스 200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400이라는 숫자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씩 감소를 시키면서. 그렇죠? 400에서 마이너스 200이 되는데 증가하진 않을 거잖아요. 양수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반복문의 기본꼴이었던 이제 i 같은 걸로 이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얘는 감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간단하게 패턴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패턴을 찾지 못하면 반복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자, 이거 실행하면 뭐 나와요?
그냥 400 나오겠죠. 400 출력하는 출력문 썼으니까 400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가야 되니까 이러면 400부터 399까지 나오는 거고, 이거를 지금 마이너스 200까지 얼추 총 600번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돼요. 일단 먼저 i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400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i를 씁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 똑같이 나오겠죠. 400이랑 399. 자, 그러면 이제 얘도 i를 활용하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면 되나요? 이거 그냥 400, 400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출력이 되기 전에 i의 값을 한번 변화를 줘야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문제를 처음 접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과정을 좀 늘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자재로 생각이 되신다면 다 스킵하셔도 되는데, 아직 내가 반복문이 어렵고 어색하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셔야 돼요. 패턴을 찾는 데까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적인 이해, 흐름의 이해를 완벽히 하고 넘어가는 거라서.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400, 399 나오겠죠. 왜냐면 i의 값을 한번 변화시켰으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이러면 이제 398까지 찍히겠네요. 일씩 감소해서 3개까지 찍었어요. 지금 제가 방금 말한 대로 i를 일씩 감소시켰죠. 그럼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i를 1 감소시키는 거, 이런 것도 있었고, 이거 지금 이거의 반대예요. 그냥 이거랑 똑같은 건데 얘는 마이너스 1 뿐이에요. 그냥 똑같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함축시켜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겠죠. 우리 플러스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된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자, 그러면 얘도 이렇게 1 감소시키면 될 거예요. 398까지 나오는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미 패턴이 나왔네요. 완벽히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러면 이제 끝난 거죠. 사실 패턴 찾고 나면 문법이야. 적어주면 그만이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반복문 배울 때 패턴 찾고 나서 뭐 했어요? 조건문으로 우리가 개수 안 세도 되게끔 처리했었죠. 얘는 만약에 조건문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400부터 마이너스 200까지 출력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걸 보고 우리가 얘가 초기 값이고 얘가 종료 조건이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되신 분들은 내가 해야 될 거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조건문으로 아까 400, 여기서 마이너스 200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400이라는 거를 i에 담아 넣고 이 i를 일씩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 i라는 값이 마이너스 200보다 어떨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200까지 가야 되니까. 상식적으로 마이너스 200보다 작으면 어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01 이런 게 더 작은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0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00까지 될 거니까. 그러면 i가 마이너스 200보다 크거나 같다. 조건 넣어주는 거죠. 이러고서 좀 더 디테일하게 써주자면 스텝이 맨 아래로 가는 게 좋으니까, 물론 지금은 조건문이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밑으로 쭉 반복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네요. 600번보다만 많이 반복시키면 이렇게 600이 안 된 것 같은데 대충 한 314까지 열심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감은 잡았죠.
그럼 이거를 굳이 다 해볼 필요가 없죠. 이제 패턴도 나왔고 조건문 형태까지 나왔으니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 while로 바꾸면 되죠. 우리 조건문에서 패턴 완성시키고 나서 if를 while로 바꾸면 끝났었잖아요. 이러면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 다 갖춘 거죠. 실행시켰을 때 마이너스 200까지, 시작은 400이고 일씩 감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이 패턴을 찾아오는 과정, 내가 출력해야 되는 이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이 어떤 결과를 출력이라고 할 텐데, 지금 푸는 문제들은 이걸 출력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손대야 될 것, 이제 패턴이 없다면 패턴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필요할지 그걸 만들어가고, 패턴이 나왔으면 반복문으로 바로 가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조건문 한번 거쳤다 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번에 문제가 이것만 복사를 할게요. 문제만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하래요. 이거 맞나? 아, 맞구나. 자,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보죠. 얘 포문으로 바꾸는 거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y문으로만 했는데 이거 포문으로 바꾸려면 첫 번째 y를 4로 바꾼다. 그 다음에 초기값 잘라서 소괄호 안에, 스텝 잘라서 소괄호 안에, 구분자 정리 끝. 이 결과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를 다시 y로 바꾼다. 초기값 잘라서 꺼내고, 스텝 꺼내고, 구분자 처리 끝. 아, y로 안 바꿨네. 이거 먼저 가장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면 끝. 포문 알문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출력해달라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였는데, 자, 여기서는 이거 그냥 지우고 진행을 할게요. 여기선 우리가 건질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똑같이 가보는 거예요. 문제 첫 번째 문제 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건질 수 있는 키워드, 일단 1부터 100까지 그거의 합,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이죠. 우리가 문제를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지는 키워드가 지금 4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전에 풀었던 문제랑 유사하게 뭐부터 뭐까지 이미 우리는 초기값이랑 종료조건이 나왔네요. 그쵸? 그럼 이걸 활용해서 이제 반복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합은 어떻게 구할까? 고민이 되겠죠? 근데 요거에 지금 막혀서 생각을 요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얘를 못하겠으면 일단 제껴 놓고요. 여기까지는 쉽죠? 방금 전에 했던 문제 그대로니까 여기까지는 쉬우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얘를 1부터 100까지니까 일단 기본문, 반복문 기본문 써놓고 여기서 내가 뭘 손대야 되는가를 보는 거죠. 일단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가 요구한 건 이게 아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콘솔에 나와 있는 이 값들을 다 더한 거를 결과로 보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대로 바라볼 게 아니라 지금 1부터 100까지 테스트를 하려면은 이제 너무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1부터 3 혹은 1부터 5까지
좀 사이즈를 축소시켜 놓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거기서 사이즈를 그냥 키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큰 수에 대한 문제가 이제 문제를 접하시게 되면은 얘를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좀 줄여놓고 테스트를 하세요. 1부터 100은 너무 테스트할 게 많으니까. 자, 그럼 일단 요거 만들어 놨는데 얘 잠깐 빼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만들어 놓고 테스트 하는 거예요. 이제 자, 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변수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얘한테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려면 이러면 A라는 변수가 1부터 5까지의 합을 가지겠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다른 모습으로도 써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A한테는 일단 0을 넣어놓고 이거 뭐예요? 이거랑 같은 거였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용된 이 A 변수예요, 값이에요? 값이죠. 0일 거고 플러스 1 했어요.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변수에다가 이 결과를 넣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산이 이 코드가 읽히고 나면은 A에는 A 값은 뭐예요? 1이죠. 1 넣었으니까. 그죠? 한 줄 더 해볼게요. 이 코드가 읽히고 나서 A는 값이 뭐예요? 3이죠. 여기서 A가 1이 들어왔는데 그 1 가지고 값으로서 작동할 거고, 그럼 이 연산하고 나면 3인데 그 3 넣겠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읽히고 나면 A 몇이에요? 여기서 A는 6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3이었죠. 그럼 얘 3이겠네요, 값이니까. 그럼 3 플러스 3, 이 결과를 여기다 넣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 코드 읽히고 나서 A는 6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결과가 어때요? 내려오면서 A한테 아까 처음에 풀었었던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여기까지 한 상태가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배웠던 방식을 활용해서 아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썼죠. 이러면 이것도 써서 4, 5 하면 여기서 A 결과가 15가 나오겠죠? 좀 전에 우리 1 더하기 2 더하기로 테스트했던 5까지 더한 결과 15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한 줄로 쭉 썼던 거를 이렇게 그냥 나눈 것 뿐이죠. 지금 이 과정은요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박스가 하나 있어요. 얘 박스 이름이 A예요. 우리 변수 공간이었죠. 공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1, 2, 3, 4, 5 더하고 싶은 이것들이 그냥 이 개수대로 있는 사과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개 있어요. 다시 자, 1개부터 5개까지 있는데 이 사과들을 지금 박스에 넣겠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박스에 얘를 넣었어요. 이 들어있는 사과를 빼내지 않고 두 번째 거 개수를 추가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 넣고 났을 때 이 박스에 몇 개 들어있냐, 지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지금 5까지만 테스트를 했지만 문제가 요구하는 건 사과 100개까지 다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변수의 값을 그냥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값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값에다가 추가로 개수를 추가해 넣겠다 라는 개념이죠. 덧붙여가는 개념이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것만 블럭 씌워져 있는 이 부분만 보고 여러분들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어떤 패턴을 꺼낼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모양을 보면 A라는 변수에 더하는 값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일씩 증가하고 있죠. 일씩 증가된 값을 A한테 더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변수라는 것도 배웠으니까 배웠던 걸 최대한 활용을 하면 변수 하나를 만들게요. 얘는 1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를 i를 더할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얘도 i로 바꿔줄 건데 이대로 하면은 안 되죠. 그럼 이 과정 되기 전에 i의 값을 변화시켜야 되죠. 이렇게. 그럼 i가 1에서 지금 1 증가했죠. 여기 밑에도 이렇게 변화를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i를 더해야 되는데 이러면 지금 1 증가 하고 있잖아요. 많이 했던 거죠. i의 값 1 증가. 얘를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똑같아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패턴 나왔네요. 그쵸?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패턴이. 그러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우리는 해결법에 거의 한 7, 80% 다 온 거예요. 왜 7, 80%냐면 자, 여기서 아직 반복문 안 썼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뭘로 초기값을 써야 될까요? 이게 1번, 이게 2번. 자, 손 한번 들어볼게요. 1번이 초기값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자, 2번이 초기값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게요. 네. 2번이 초기값이면 되죠. 왜냐면 지금 문제가 몇부터 몇까지예요? 1부터 100까지죠. A라는 애는 그냥 하나의 박스일 뿐이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더하려고 했던 이 사과 개수는 i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1부터 100까지 합이니까 변화해야 되는 수가 i잖아요. 그럼 얘가 초기값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찾았네요. 초기값 나왔고 로직 나왔어요. 패턴 나왔어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자, 이거 초기값인데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얘는 박스 하나 만드는 거 필요한 거니까 내비두면 되고요. 이 로직 여기 스텝도 지금 똑같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도 필요 없고 이 로직이 어디로 가면 돼요?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의 값이 처음에 0이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박스가 0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이 박스에 3이라는 값이 들어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원래 있는 값 잃지 않고 추가하죠. 그럼 우리는 아까 5개까지 더했을 때 이거 했을 때 총 15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기존에 3개 있었으면 이거 2개 더하면 18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비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0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초기값 구했고 종료 조건 100까지니까 넣어줬어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냈던 패턴 로직 넣어줬고요. 스텝이 된 거죠. 그러면 i가 1씩 증가하면서 얘한테 더해질 건데 자, 아까 보니까 이렇게 쓰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물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나 어차피 상관없는 거라 그건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i 증가가 먼저 위에 오게 되면은 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대입을 해볼게요. i가 1이에요. 여기 1이겠죠. 참이니까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럼 a한테 i를 더하기 전에 뭐가 돼요? i의 값이 1 증가하죠. 그럼 여기서 i는 1로 반복문을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해지는 실제 i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부터 더해지는 게 아니라 2부터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00까지 더해야 되는데 여기 100일 때 i가 100일 때 들어와요. 내려왔어요. i 지금 100일 되죠. 그럼 100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의 결과는 5050이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바꾸신 분들이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복문을 쓸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뭐냐면요, 자, 초기값 구성하고 while 쓰고 종료 조건까지 써요.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으면 알아서 여기까지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기능 만들기 전에 그냥 맨 마지막에 스텝 넣으세요. 마지막 닫혀있는 중괄호 윗줄에다가 스텝 넣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 반복문을 쓸 때 여기까지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추가하세요. 스텝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뭐 큰 문제 없이 아마 잘 될 건데,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스텝이 아래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눈으로 직접 돌려보면 뭐가 문제였는지 딱 나오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출력해야 되는 거는 이게 아니라 A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505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요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 많이 나올 거니까 5까지만 할게요. 이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반복문 안으로. 그러면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얘는 출력을 하겠죠. 그럼 지금 출력문이 몇 줄 나오게 될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냥 막 그린 거예요. 출력문은 총 5개 나올 거예요. 왜냐면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총 5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적은 거기 때문에 출력이 5개가 나올 거예요. 이 5개가 더해지는 과정을 나타내주고 있죠. 우리가 요구한 문제가 요구한 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총 합을 출력해 달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while문 바깥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5050이라는 값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읽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며,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제가 초심자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듣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부터는 이 방식을 따라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만약에 어려웠다,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한 방식대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처음 부분에는 뚫고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막혔다, 그럼 그 뒤부터는 또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지금 보여드린 거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게 잘 적용을 해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8시 1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요.